11번부터 풀이부터 오늘 시작할 거고 끝나면은 이제 바로 어제에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11번 봅시다. 자, 등식이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데 어제 이제 배웠던 게 나머지 정보 그리고 항등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x, y의 값에 관계없습니다 라는 말을 보고 너희들은 x, y라는 문자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래서 x, y라는 문자에 대해서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였다. 그치? 그래서 지금 좌변 같은 경우에는 x의 한 개수가 a 플러스 b로 나와 있네. 근데 우변에 xy가 있어요, 없어요? xy가 없어. x라는 항이 없어. 없다라는 말은 그놈의 개수가 0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여야 해? 0이어야 하겠지. 두 번째, 좌변에 있는 y에 대한 항도 역시 마찬가지야. 개수가 분명히 b-c로 나와 있다, 그치? 근데 우변에는 어떻게 돼? 우변에는 y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라는 말은 그놈의 개수가 0이라서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b 빼기 c 얼마? 역시 0이 돼야 돼. 마지막 좌변에 있는 상수항 한번 보자. 좌변에 상수 있어요, 없어요? 상수항이 분명히 없지. 없다란 말은 플러스 0. 그래서 얘가 지금 상수항을 만들고 있는데 그놈도 어떻게 돼야 돼? 역시 같아져야지. 그래서 c-3은 0이야. 따라서 여기서 c는 얼마? 3. c가 3이니까 b는 얼마? 3. b가 3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ABC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x, y에 대해서 관계없이 라고 나와 있으니까 x, y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x, y 항의 개수를 맞추러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몇 번? 15번 가봅시다. 리모컨 좀. 자, 15번. 다항식이 x제곱 더하기 x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얘를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줄게요. 첫 번째. 나눗셈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뭐 하고 시작하자?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고 시작을 해볼까?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지? 2x의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래요. 근데 그게 x제곱 더하기 x로 나누게 되면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다? 0이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뒤에 붙일 게 없어. 그래서 생략. 그리고 나서 이 나눗셈의 관계식은 내가 어떻게 풀었었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 된다는 거지. 항등식이니까 방금 앞에서처럼 결국 뭐야? 동류항들의 개수를 맞추러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좌변 몇 차식? 3차식. 그래서 우변은 몇 차식? 3차식을 만들고 싶어서 얘를 분명히 어떻게 만들고 싶어? 1차식의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x에 대한 1차항과 x가 없는 상수항으로 만들어질 텐데 1차항의 개수는 누구를 가지고 x제곱과 곱해지는 그 3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지.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얘를 2x 3승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얘는 뭐 얼마여야 해? 2x여야 하겠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항의 개수 누구 있어? x 1차항의 x제곱 2차항의 개수 1인 거 알고 있다, 그치? 그래서 2차항을 만들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얘랑 얘를 곱해서 2x제곱을 만들고 얘랑 얘를 곱해서 뭘 만들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x제곱. 그렇죠? 그래야 2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만들어서 더했을 때 1이 되잖아, 개수가.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여야 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럼 이제 우변이 완성됐다, 그치? 그럼 우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번 해주는 거야? 전개해서 1차항을 만들러 가는 거죠. 자, 1차항에 대해서 A를 찾으러 가보자. 1차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랑 얘를 곱하는 방법 말고 없네요. 따라서 A는 얼마여야 해? 마이너스 1. 두 번째, B 찾으러 가자. B는 좌변에 있는 어떤 상수항이다, 그치? 우변에서 상수항을 만들려고 해봐. 여기 앞에 분명히 상수항이 없으니까 상수와 상수를 곱해야만 상수항을 만들 수 있는데 상수가 없네. 그러면 상수항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말은 B라는 개수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지. 어떤 방법이 있지? x의 x 플러스 1로 쪼개가지고. 그렇지. 얘를 저 녀석을 x제곱 더하기 x로 나눌 건데 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어떻게 돼? 그놈이 어떻게 돼? 그렇게 인수분해되지. 그리고 나서 뒤에는 몫은 몰라? qx라고 잡아보자. 자, 내가 처음에 푼 풀이는 몫을 찾아봤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전개해서 a, b를 찾으러 갔는데 사실 이 문제는 a, b만 구하면 끝나지. 몫을 구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잖아. 그때 사용을 하는 거야. 뭐?
내가 궁금하지 않은 QX를 없애고 싶어. 근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미지수가 몇 개야? A와 B 두 개지.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거? 두 가지 식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X에 얼마 넣어보자? 0.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첫 번째 X에 0을 넣어봤어. 좌변은 뭐가 나와요? B. 우변은 뭐가 나와요? 사라지겠네. 얘 때문에. 그래서 우변은 얼마? 0. 그래서 B는 0 찾았고, 두 번째 어떤 방식?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좌변은 얼마가 됐겠지?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근데 B는 0이니까 뭐 생략했다 치자. 그러면 우변을 한번 봅시다. 우변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0이 되겠네. 그래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겠지. 자, 둘 다 항등식 문제야. 위에 것도 항등식 문제고 밑에 것도 항등식 문제인데, 위에 거는 어떻게 푼 거?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준 거죠. 요 풀이는 개수 비교법. 밑에 거는 어떻게 풀어준 거야? X에 적당한 두 개를 넣어서 찾아준 거니까 무슨 방식? 수치 대입법을 써준 거죠. 위에 게 간단해, 밑에 게 간단해. 아무래도 밑에 게 좀 더 쉽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항등식 문제, 항등식을 만드는 문제는 너희들이 개수 비교법을 쓰면 편할지 아닐지가 아니라 수치 대입법을 썼을 때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달라고 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몇 번? 21번 가보자. 다음 식을 x-1로 나눈 나머지와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역시 나눗셈에 대한 얘기는 뭐 쓰고 시작을 해보자? 나눗셈의 관계식 쓰고 시작해볼까? 왜? 나눗셈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치? 이번 12월달 특강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했지?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x-1로 나눠보자. 몫은 하나 몰라요. q1으로 갑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r이라고 해볼게. 자, 두 번째 x 플러스 2로 나눌 거예요. 몫은 알아요? 몰라요. q2x라고 잡아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될 거예요? r이 될 거예요. 얘가 r1, r2. 근데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 나머지가 서로 같대. 그래서 너희들한테 R1과 R2가 같습니다 라는 식을 세워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Q1, Q2 물어봤니 안 물어봤니? 안 물어봤지? 단 한 번도 몫에 대한 언급한 적 없지 문제에서. 그럼 뭐야? 얘를 없애고 싶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X에다 얼마 넣어보자? 1 넣어보자. 그럼 좌변은 얼마예요? 2 마이너스 A. 우변은 뭐예요? R1. 자, 밑에다가 x에 얼마 넣어보자?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까? 그럼 좌변은 얼마가 돼? 2a 플러스 5. 우변은 얼마가 돼? r2.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얘가 분명히 사라질 거란 말이야. 우변은 r2밖에 안 남지. 그렇게 구한 r1과 r2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2a 더하기 5는 2 마이너스 a. 넘어가면 3a. 5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겠지? 됐죠?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뭐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야. 그래서 계속해서 뭘 쓰게 될 거야? 나머지 정리 쓰게 될 거야. 알았죠? 네. 지금은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연습하고 싶지는 않아.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오늘 필수예제 15번까지가 숙제였고 16번부터 풀 건데 어제 풀었던 문제 딱 하나만 잠깐 다루고 시작합시다. 뭐 잠깐 볼 거냐면 필수예제 13번에 26번은 내가 풀어줬었죠. 네. 27번 읽어보자. 자, 27번 문제 어제 풀었던 거라서 그냥 내가 바로 시작할게.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5래. 그리고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래. 자, 여기서 나머지 정리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제 저거 바로 나머지 정리 써야 돼 라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까지 처음인 사람들은 보통 나눗셈의 관계식을 먼저 써달라 그랬었죠. x-2로 나눈 나머지, 몫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5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게 되는 식은 딱 하나. 누구? f? 2는 5입니다. 맞나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누구? 한 번 더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래.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3으로 나눌 거야. 몫은 관심 없어. 그래도 일단 이 두 개의 나눗셈은 다른 거니까 Q1, Q2로 구분해볼게. 나머지 얼마? 마이너스 5.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식에서 너희들이 알게 되는 거는 뭐 있죠?
F-3이 네. -5. 그렇죠. F-3이 -5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fx라는 거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래. 자, fx가 있는데 그 녀석을 x-2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나눴대. 나머지만 구하래. 몫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나머지 식 어떻게 써야 돼? ax 플러스 b. 그렇지. 2차식으로 나눴지. 얘가 분명히 2차잖아.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반드시 차수가 낮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최대 1차식까지 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ax 플러스 b라고 잡아볼 거야. 여기서 하나 질문. 미지수가 몇 개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2개.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2개 필요하겠다, 그렇지? a를 바로 구하든 b를 바로 구하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과 여기에 있는 식을 두 번 사용해주면 a, b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연립을 통해서. 이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몇 번이냐면 요거 32번 가볼게요. 32번 가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몫은 관심이 없으니까 q1이라고 써놓을게. 자, 나머지를 뭐래? x 플러스 1이래. 자, 두 번째. 똑같은 fx라는 식을 x-2로 나눕시다. 몫은 몰라. 언급이 없으니까 일단 q2로 잡아볼게. 나머지는 얼마래? 4래. 그때 fx를 어떻게 찾아보래?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눠보세요. 몫은 관심이 없고 나머지만 구해봐. 자, 몇 차식으로 나눴지? 3차. 그렇지. 3차식으로 나눴지. 그러면은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 2차. 2차 또는 그 이하. 그래가지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죠. 맞죠? 미지수 a, b, c 3개가 필요해. 그럼 식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해. 만약에 얘를 나머지 정리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식으로 공식으로만 바로 쓰는 애들은 얘는 일단 f2는 4라고 해서 잘 찾을 거야. 근데 얘를 애들이 어떻게 쓰게? 얘는 쓰지 마. 얘는 어떻게 쓰게? 1 넣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그래서 f1 넣어봤어. 얼마야? 2. 그렇게 사용을 하면 식이 몇 개밖에 안 나왔어? 2개밖에 안 나왔죠. 그럼 a, b, c 3개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로 없죠. 얘는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주어져 있는 조건을 너희들이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선행했던 애들은 이거 배웠던 기억나니? 민나는 용민이?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배웠었지? 용민 씨 기억나요? 저 이때 없어요. 어? 이때 없어요. 어? 이거 할 때 없어요. 없었어? 자, 얘를 지금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뭐냐면 지금 얘는 나머지가 4예요. 나머지가 4라서 그 4를 그냥 썼을 뿐이야. 그대로 잘 사용했다, 그치? 근데 어디를 잘못 썼냐면 아까 나머지 분명히 뭐였어?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었지. 근데 아까 뭘로 썼어? f1은 2. 2라는 수로 써버렸잖아.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줬는데 걔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딱 하나 그냥 2예요 라는 거 하나만 찾은 거야. 얘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얘는 x 플러스 1을 어떻게든 사용을 해주고 싶어. x 플러스 1이라는 나머지를 그대로. 자, 그 x 플러스 1이라는 나머지는 언제 발생한 거야? 뭘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래서 얘를 너희들 지난 시간에 연습했었는데 얘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에 대한 그런 관계식으로 좀 바꿔보자. 자, 나눗셈을 내가 어제 나눈다라는 말을 뭘로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어? 묶는다. x-1의 제곱으로 나눌게요 라는 얘기는 x-1의 제곱으로 묶어달라고 그랬었지. 이제 기억나? 그게 어제 거였는데 어제 거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야. 내가 지난번에 어제 내가 끝나고 나서 걱정돼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정사 문자 보냈는데 문자 다 받았니? 네. 너무 걱정돼가지고 표정이 이제 나도 이제 너희들 실력을 잘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쥐가 된 것 같고 실험이라기보다는 이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보려고 어제 거를 확 올렸다 그래서 난이도를 원래 중학생들한테 이걸 선행을 할 때 얘는 잘 안 해.
어제 내가 빼자 그랬었지. 근데 여기 교재에 있더라고. 요거 편집한 분이 그 선생님이 이제 넣어놨던데 그래서 일단 나도 하려고 하는데 얘를 보통 중학생들 선생한테는 처음에는 잘 안 해줘. 그래서 앞에 것도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줘. 근데 나는 굳이 이제 그걸 쉬운 풀이로 해놓고 요걸 풀기 위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풀어보자 하면 너희들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앞에 걸 딱 고등학생들한테 시험 대비용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알려줘.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뭐 묶어주는 작업. 오케이.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누고 있는 식인데 그거에 대한 나눗셈의 관계 식인데 이 식을 어떻게 하자고?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식으로 바꿔보고 싶은 거야. 자, 바꿔보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fx라는 식을 x-1의 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그대로 앞에 묶여나가고 얘네들은 남아있겠지. 네. 걔가 중괄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밖에다가 바로 쓴다 치자. 만약에 x-1의 제곱이 없어서 안 보여서 이렇게 쓰면은 나눗셈에 대한 얘기 끝난 거야? 덜 끝난 거야? 덜 끝난 거지. 왜? 2차식으로 나눴는데 지금 나머지가 2차 이상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있는 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x-1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을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실제로 너희들한테 나눗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됐을 때 a만 들어갑니다. 이걸 바로 알 수 있겠어? 묶어줄 때는 최고차항에 대해서 2차항을 없애는 게 목적이지. 그치? 그럼 2차항을 없애려고 해봐. 이 나눗셈인 나머지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요 초록색만 다시 한번 봐봐. 얘를 x-1의 제곱, 즉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눗셈을 한다고 치자. 몫은 뭐가 될 거야? 당연히 a가 되는 거 알겠지? 왜? 2차항 없애는 게 목적이라 그랬었거든. 그럼 1차항과 3차항은 뒤에 더 있기는 하겠지. 근데 일단 2차항만 없애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a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x-1의 제곱으로 묶어줄 때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는 x-1 곱하기 qx, 뒤에 거는 a만 묶여 들어가요. 그럼 뒤에 있는 이 나머지는 여기로 들어가면 되지. 얘가 이제 1차 혹은 1차 그 이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지금 저기 있는 식 한 번만 더 써봅시다. 분명히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fx라고 하는 것을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누는데 그때의 몫을 qx라고 했고, 그럼 나머지는 분명히 2차식이 될 거라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를 찾아주는 거야. a, b, c 세 개의 미지수를 찾는 게 목적이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이 어떻게 돼? 나머지 정리 두 가지로 해석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다? 얘를 저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 x 플러스 1이라는 나머지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데?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겁니다 라고 식이 나와 있죠? 문제도 나와 있었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걸로 식을 좀 변형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한 방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을 하나 살짝 거쳐갈 거지. 어떤 과정을 거쳐갈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나머지만 한번 x-1의 제곱에다가 a배를 해놓고 뒤에는 뭔가가 붙습니다라고 바꿔줘. 얘만.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 x-1의 제곱 가지고 있으니까 묶여 나갔지? 얘도 이제는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묶여 들어가겠지? 그럼 x-1의 제곱을 묶어주면 x-2 곱하기 qx 있을 거고 여기 있는 a도 묶여 들어오겠죠? 그럼 남는 것만 이제 다시 한번 써주면 돼. 맞니? 근데 그 나머지는 결국 뭐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때 제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x 플러스 1. 실제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번 더 하죠. 오케이, 알았어. 속이 탄다. 여기 치우라. 자, 이 문제를 아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봅시다. 힘들다. 그치?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수학 상에서 너희가 어씨 뭔 개소리지 이러고 있잖아 지금. 수학 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얘야.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얘. 3차식으로 나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1학기 중간고사 혹은 이건 학교마다 다른데 기말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야. 돌아버릴 것 같아. 아 이거 보통 미드터. 보통은 중간고사야. 그리고 나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로 넘어가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보통 뭐냐면 자취야. 자취? 혼자 사는 자취 말고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아무튼 도형의 방정식. 그쪽 파트를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 자체가 조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 1학기 기말고사 도형의 방정식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자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할까. 거기에서 정말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려. 돌아버릴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틀렸던 게 부동식의 영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그게 빠졌지. 그래서 지금 얘가 제일 어려운데 아싸가 아니야. 나중에 그래 아싸가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지금 너희가 제일 어려운 거 하고 있어. 물론 얘가 수학상의 꽃이에요. 그거에 비해서는 얘는 지금 쉬운 거기는 한데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려하는 거라서 지금 너희가 어려워하는 게 당연해. 그래서 내가 지금 친절하잖아, 그치? 네. 응, 그렇지. 그래서 두 번, 세 번 계속 설명해 주는 거고. 자, 다시 한 번만 보자. 분명히 주어져 있는 식을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보자. fx라고 하는 녀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야. 맞죠? 그리고 하나 더. fx라는 식이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래? 8래. 맞니? 그래서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f2는 4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데 얘는 f1은 2입니다 라고 쓰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2라는 하나의 수로만 쓸 수 없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조건이 이제 더 부족하니까 얘를 온전하게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라봐?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라는 그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라고.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에요 라는 그 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를 딱 써봤어.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뭘 구하자 도근식? 나머지를 구하자. 근데 그 나머지가 몇 차야? 2차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일단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써봤어. 오케이? 네. 그때 이제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이 3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얘를 f1은 2입니다 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서 제곱되는 식의 개수가 적으니까 풀 수 없는 상태라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말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 식을 어떻게 바꾼다?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식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1의 제곱으로 다시 한번 묶어보는 거야. 나눈다가 곧 묶는다였으니까. 그래서 묶어봤어. 오케이? 묶어봤는데 그때 저 나머지를 그냥 쓰자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x 플러스로 주어져 있어. 그럼 이제 뭐만? 누가 묶여 들어가는지 걔만 이제 찾으면 돼. 그럼 묶여 들어가는 거는 누가? 최고차에 대해서가 관여하는 거야. 1차나 상수는요. 얘랑 섞여가지고 알아서 잘 맞춰져 있겠지. 문제 주어진 건데. 1차나 상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누구만? 2차만 신경을 써보는 거야. 동시 뭔 말인지 알까? 그래서 2차의 개수가 x-1의 제곱은 개수가 1이니까 걔를 a로 만들기 위해서는 a를 곱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가 분명히 a, b, c 3개였는데 몇 개로 확 줄어버렸어. a라는 미지수 하나로 줄어버렸지. 그럼 a라는 미지수 하나만 찾으면 돼. 그때 사용하는 식이 뭘까? f2등사. 여기에서 x에다가 얼마? 2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좌변은 f2겠네. 우변은 얘는 2 들어가면 사라질 거고 얘는 1이 됐으니까 a가 되겠지? 1a.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지? 3이 되겠지? 근데 그게 얼마에? 4요. f2는 4라고 주어졌었잖아. A는 그렇지. 그래서 a는 1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나머지 다시 구하러 갈 때 어디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구해버리면 끝나겠지. 또 바보같이 ABC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럼 여기다 A에 1을 넣었어. 그리고 나서 뭐 하는데?
전개하면 이게 답이에요. 뭐야? 얼마야? a 1 넣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게 답이에요. 유민 씨 뭔지 알겠어요?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a 1 넣었으니까 저기 나머지가 애초에 x 더하기 1이에요. 여기 주어져 있잖아.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x-1로 나눈 나머지가 분명히 x 플러스 1일 거 알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쪼개졌고 얘는 a로 묶여 들어갔고 얘는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x 플러스 1인 거 분명히 주어져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 그대로 써도 얘가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한숨 보소. 뭔지 알겠어? 나중에 이거 나 학교 시험 대비한다고 들어가 보면 여기서 무조건 애들이 다 질문해요. 다. 진짜 싹 다 하나같이 싹 다 질문해. 잘하는 애들도 질문하고 못하는 애들도 또 질문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연습을 하다 보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익숙해지겠지. 그러면 이제 질문이 슬슬슬슬 줄어들지. 너희들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는 것 자체가 안 익숙해. 그래서 좀 그래. 이건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네. 나머지예요. 얘가 얘냐고? 네. 맞아요. 앞에 있는 지금 그대로 다 있는 거야. fx가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있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만 바꿔 있는 거야. 그때 결론이 여기가 x 플러스 1인 걸 아니까 여기는 그냥 쓴 거라고. 네. 오케이. 아마 너희가 수학 상을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 간단하게만 배운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뺐을 거야. 나도 원래 이번에 뺄라 그랬는데 어제 교재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저게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고등학교 때부터 한번 설명을 하지. 이거 직전 단어까지만 계속 연습을 시키다. 나눗셈 관계식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얘 알려주는데 이번에는 그냥 했어. 교재 있길래 있는 거 버리면 좀 아까워져. 자 일단 뭔지 알겠음? 자 그러면 얘를 언제 사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자. 자 문제에서 얘를 분명히 미지지 3개지. 그래서 3개를 찾기 위해서 식이 3개가 필요한 상황이야. 근데 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4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머지 정리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 그럼 식 몇 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야? 2개. 2개만 더 있으면 되지. 근데 얘를 2개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언제냐면 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문제가 3가지 형태로 주어지냐면 하나는 x-1 곱하기 x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금처럼 x-1의 제곱 곱하기 q2x q1이죠. q1x 그때의 나머지가 x 플러스 1입니다. 또 다른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q1x 의 나머지가 x 플러스 1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 X 그렇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됐나요? 네. 자, 그때에는 얘를 두 가지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f1 값 2, f3의 값 4.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식이 몇 개 주어진 거야? 여기에서 2개, 여기에서 하나. 3개가 주어진 거니까 A, B, C 바로 찾으러 가면 되겠지? 네.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제곱식이라서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 X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그때 사용을 하려면은 F1은 2입니다. 하나밖에 없지. 그럼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풀어준 것처럼 푸는 거야. 세 번째, 얘는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지. 그때는 역시 방금처럼 풀어주는 거예요. 이 풀이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지 알겠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분명히 하나 제공될 건데 그때 인수분해 됐을 때 서로 다른 식, 두 개의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처럼 쓰면 돼요. 1 넣고 3 넣고 하는 식으로. 근데 얘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식을 변형. 뭔지 알겠죠? 나머지 정리처럼 1 넣는 값으로 사용을 하면 돼. 나머지가 적어서 알지. X 마이너스 1 저기 A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차식. 3차는 안 되는 거죠. 3차는 안 돼요. 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5면 안 되잖아. 5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차수가 작아야 돼. 3차보다. 아. 그래서 2차로. 선생님 어, 저 그 ax 제곱 밑에 그 a 곱하기 아 빨리 갔다 와.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아이씨 잠깐만. 뭘 자꾸 수업 시간에 물고 빨리 갔다 와. 예. 아, 이제 안 돼. 생각 끝. 동민이 뭐. 그 ax 마이너스 1 제곱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얘? 네. 아 얘가 1차항과 상수항은 관심이 없어. 1차항과 상수항은 보지 말고 그만 2차항만 보는 거야. 2차항만 볼 때 어떻게 볼 거냐면 결국 x-1의 제곱의 배수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걔가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을 때 다 묶여 들어가야만 돼. 즉 바깥에는 1차항이 안 남아야 되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만 어떻게 맞춰주면 돼? a로 맞춰주면 돼. 그래서 x-1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a를 곱해야 돼. 2차항만 맞춰. 그다음 그 1차항과 상수항은요? 알아서 맞춰져 있겠지. 여기에 나오는 마이너스 2a랑 여기 있는 1 더하면은 b가 되겠지. 그게 성립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문제 자체가 성립 안 하겠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됐어요? 인정해서 밑에 거 비슷하게 풀 수 있겠어? 한번 풀어. 지금요? 네, 지금. 네. 머릿속에 하얘진다고? 아니에요. 일단 33번 보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졌지? 근데 그 2차식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네, 까이씨.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모르겠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일단은 있어. 아 그러네. 그 a 제곱 b 제곱 시대. 그게 상승 아니야. 동그라미 친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빨간 거. 네. 국민은 뒤에 문 좀 닫아줄래? 자 다시 한번 봐봐. 얘를 가지고 변형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얘를 가지고 내가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역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때 x-1의 제곱 안에 뭔가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뭘 없애야 돼? 이 창을 없애면서 밖에는 결국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거니까 x 플러스를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얘만 찾고 싶어. 오케이? 얘만 찾으면 돼. 근데 이게 얘를 찾을 때 결국 어떻게 가냐면 이 식과 이 식을 같이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이 x 플러스 1은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얘가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놈을 x-의 제곱과 곱했을 때 여기에 발생하겠지. 여기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때 이제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져야 되는데 1차항과 상수항은 두 군데로 흩어져 있는데 누구는 2차항은 여기밖에 없지. 그래서 2차항이 계속 맞추기 위해서 얘가 A가 된 거야. 이렇게. A가 오면은 뭐 쓰면 되는 거예요? A가 오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거 아니요? 안 주어져요. 그 지금 문제 봐봐. 나머지를 그냥 구하세요잖아. 모르는 거지 아무것도. 2차항도 모르고 1차항도 모르고 상수항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가는 거야. 그리고 a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찾아주는 거야. 멘붕 쩐다. 근데 이거 설명할 때마다 나도 그러면 저 마지막 방금 저 대각이 있는 거 네. 다음 나가. 과정이 뭐예요? 응?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네. 다음 과정. 그러면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는 누구 하나 남았어? 미지수 아무것도 없네. Q는 찾고 싶지 않은 놈이고 A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지. A만 찾고 싶어. A라는 미지수만 찾고 싶어. 지금 너가 주어져 있는 거에서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입니다 썼는데 누구 하나 안 썼어.
이거 x-1로 나눈 나머지는 4입니다. 즉 f2는 4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해 2를 넣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갑자기 뭐라 되냐? 이게 너무 할수 있다. 이게 맞아? 근데 이게 여기야. 여기가 이거까지 맞니? 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근데 그걸 그런데 여기 아, 이 점수 주고 이렇게 돼 있겠지 지금. 아 네, 고스톱 아니에요. 뭘 자꾸 똑같이 따라해. 그러면은 그림 맞추기 아니야, 알았지? 자, 방금 하나 더 보자. 33번 내가 한 번 더 풀어줄게, 알았지? 오케이? 오늘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끝나. 자, 요것만 나머지는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는 쉬워. 얘 오늘 완벽하게 이해 좀 해보자. 자, 다시. fx라고 하는 녀석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게 2x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나눗셈의 관계식을 한번 써봅시다. fx라고 하는 녀석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 볼 거야. 아, 잉송송, 짜라. 자, 거기에서 몫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는 누구만 2x 플러스 1이라는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뭐냐, 얘는 식을 한번 써봤어. 그리고 하나 더, x-1로 나눈 나머지가 6이라는 말을 보고 fx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하자? x-1로 나눠보자. 물론 익숙한 애들은 내가 이거는 이 식 안 써도 된다 그랬지. 아무튼 이렇게 써봤어. 그랬더니 두 번째 녀석은 해석하는 게 뻔해. 얼마? f1은 6입니다. 이거 한 번만 써주면 돼. 근데 이제 첫 번째 식은 아까는 인소매가 되긴 했지만 완전 제곱식이었고 얘는 인소매 자체가 안 되는 놈이고. 맞나요? 맞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을 보고 싶어. 자, 구하려고 하는 녀석을 봤더니 어때요?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다들 잘 봐. 도균식 아까 네가 질문했던 지금 뭐야?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목 말고 몫은 궁금하지 않고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태수도 봐. 여기에서 나머지를 그냥 구하라고 했지. 맞죠? 나머지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구하세요잖아. 그럼 뭔지 알아 몰라? 개수로 같은 거는 하나도 모르지. 오직 누구만 알아? 차수가 3차로 나눴으니까 2차 혹은 그 이하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지. 그래서 어떻게 식을 써주는 거라고?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주는 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얘 a, b, c를 찾기 위해서 식이 분명히 3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이 식을 요 나머지 정리 이거 썼던 것처럼 두 가지 식으로 해석이 불가능해. 인소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1입니다 라는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싶은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간다?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가고 싶은 거야. 됐나요?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이게 fx가 똑같이 그냥 식을 변형한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라는 거는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주세요랑 같은 말이었지. 그래서 얘 일단 쉽게 묶여 들어가자는 미. 맞죠? 근데 이제 누가 하나가 문제냐면 어디 가서 여기 있는 이 2차식이 적절하게 쪼개져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이미 문제 주어져 있었던 거잖아. 네. 그러면 누구만 우리는 신경 쓰면 되냐면 2차 2차항이 없어야 됩니다. 즉 2차항은 여기로 몰빵할 거야. 그 말만 보는 거야. 오케이? 2차항을 몰려고 해봐.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뭔가를 곱해가지고 얘의 2차항을 만드는 거. 그래서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나는 누구만 찾으면 돼? 이 a, b, c 3개 중에 a 하나만 찾으러 가면 되겠지. 됐나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녀석. x에다 1 넣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좌변은 f1. 우변은 얘는 1 넣으면 사라지고 얘만 쟤랑 같이 곱해서 3a 플러스 얘는 얼마? 3. 근데 그게 얼마나 했었어?
6. 따라서 A는 얼마인? 1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를 구하려면 A는 나머지가 아니지.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얘랑 얘를 곱하고 얘를 더해서 얘를 만드는 거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가. 그래서 얘는 A에 1 넣어서 쟤랑 곱해. X제곱 플러스 2요. 얘는 3이요. 뭔 소리야? 2x 플러스 1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죠? 이거예요. 자, 33번 문제는 풀 과정 써놓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풀어봐. 알았지?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좀 쉬워집니다. 누구냐면 이제 인수 정리로 사실 들어갈 건데. 네? 재성이? 성재야. 성재. 재성이는 뭐야? 아, 기분 거구나. 자, 미안해. 죄송해요. 아, 갑자기 미친 재성. 자, 아무튼 야, 그 뭐냐? 인수가 뭐야? 인수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봤어? 인수분해. 인수분해. 중학교 때 인수분해 공식 너희들 한 3개에서 5개 정도 배웠지? 네? 하나였는데? 어? 아 맞지? 하나도 안 배웠어?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었어? X자 공식. 그래 벨트. 뭐 멜빵 공식 뭐 벨트? 멜빵 아니냐? 멜빵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말고 있잖아. 합차.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합차로 분배할 아, 분해할 그거 완전 제곱식. 그렇지. 완전 제곱식 이런 거. 이게 맞아. 그런 공식 기본 공식 한 3개 정도 알잖아. 공식 아니야? 자, 그때 아무튼 인수분해라는 말을 배웠어. 수학이라는 거는 수학자들이 이과생들이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그랬어? 단어들이 겁나 단순하다 그랬어요. 인수분해야. 그게 뭐야? 인수로 분해할게요. 그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공식 제곱 마이너스 제곱 다시 한번 생각해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있어. 얘를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의 형태로 분해할게요 라는 얘기지. 그때 인수로 분해하니까 얘네들을 우리는 하나하나의 인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인수 1, 인수 2. 오케이? 소인수분해도 한번 생각해봐. 소인수분해. 예를 들어서 280이라는 놈이 있어. 이거 소인수분해 해봐. 어떻게 해? 뭐 중딩 때는 이런 거 했겠지. 요거. 그치? 2 해가지고 하잖아. 이제 중학생 아니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좀 있어 보이게 해봐. 3 곱하기 8 곱하기 10이니까 2에 5 곱하기 3에 1 곱하기 5에 1 있으면 됐죠? 했다 치자. 결국 소인수분해도 뭐야? 소인수들 서로 소인수들을 곱의 형태로 분해할게요. 그게 소인수분해거든. 서로 소가 되는 소인 그런 수로 곱의 형태로 분해할게요. 그게 소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도 똑같대. 인수들이 곱의 형태로 분해하는 거야. 그게 인수분해거든. 그럼 다시 인수분해 공식은 그렇다 치고 인수 요걸 우리는 이제 인수라고 볼 거야. 그러면 인수 정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넘어오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어느 경우 얘는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얘는 나머지가 오직 어떤 경우? 없는 경우. 즉 어떤 경우?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자, fx라고 하는 식이 있대. 얘를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했다 치자. 뭐야? 곱의 형태로 분해가 됐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인수가 됩니다. 이게 인수 정리예요.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인수 정리에서 너희들이 나중에 2, 3학년 넘어갔을 때 인수 정리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수상에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근데 고2, 고3으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어떤 말을 쓰냐면 다항식 fx에 대해서 f2가 0입니다 라는 말을 갑자기 줄 거야. 언제? 수투 미분하는데 적분하는데 그때 갑자기 줄 거야. 그때 너희들은 f에 2를 넣었다는 말은 fx를 x-2로 나누면은 그때의 나머지가 f인데 그때의 나머지가 0입니다.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말은 fx라는 거는 x-2를 인수로 갖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항식에서는. 그게 고2, 고3 때의 얘기야. 아 우리 중3이야.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인수정리 가지고는 별로 할 말이 없어. 근데 인수정리해서 고위고성으로 넘어가 지금 정리해 줄 거야.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말이 뭐냐면 자 봐봐. FA가 0입니다 라는 말과 방식에서 그냥 지금 중3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제 너희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고2 된다 고3 된다 뭐 징그러 알았죠? 자 방식 fx에 대해서 FA가 0입니다 라는 말을 줄 거야 너희들한테. 그러면은 이 FA라는 게 나머지 정리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fx를 x-a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게 FA라고 생각을 해줘. 근데 그 나머지가 얼마다? 0입니다. 그 말은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달라고? fx는 x-a를 뭐한다? 인수로 갖는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고위고3 때는 뭘 요구하냐면 얘를 바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게 고위고3 때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거야. 방식을 봤을 때 FA가 0입니다. F2가 0입니다 라는 말을 딱 봤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달라고? 이 당시 fx는 x-2에다가 뭔가를 곱한 형태예요. 그 말을 이해해달라. 그게 고위고3한테 요구하기 위해서 1학년 때 계속 연습시키는 인수정리라는 단어예요. 알겠어? 자, 하나 더 보자. 그래서 예시 문제 누구? 얘 봐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대.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려면 x에 누구를 넣으면 0입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왜? 이 fx가 인수로 갖는다는 말은 x 플러스 1 곱하기 블라블라가 되어 있을 거거든. 그러면 얘는 너희들이 고비분수로 되다 보니까 이걸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뒤에 더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나누면 떨어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넣어달라는 얘기였다? 마이너스를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알았나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민수정리에서는. 나중에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기,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기, 자유자재로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알았지? 됐나요? 해석이 됐나? 갑자기 내용이 첫날에 비해서 확 어려워지지 않았니? 얘는 뭐 쉽다 치지만 그럼 요 35번도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겠어? x에 그렇지 1 넣어 손 들고 x에 1을 넣으면 0 됩니다. 그렇지 그 말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누구로 나가냐면 조립제법. 어제 이제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 했는데 어제 여기 귀퉁이에 내가 썼던 거 기억하는 사람들 있나? 네. 어떻게 썼었지? 처음에 나눗셈. 나눗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머지 정리. 조립제법이 먼저였어. 조립제법. 그 다음 세 번째가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나머지. 그렇지. 자 그래서 자 봐봐. 나눗셈이야. 나눗셈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너희들한테 목도 구하세요, 나머지도 구하세요. 두 개를 다 요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만약에 너희들한테 나머지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만 써주세요. 몫은 관심이 없을 때. 몫은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을 때. 몫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때. 그때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야. 물론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눈 거에 대한 얘기라서 2차, 3차에 대한 얘기는 항등식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머지 정리의 첫 시작이 항등식이라고 했거든. 그럼 마지막. 조립제법은 언제 쓰냐면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눗셈에 비해서 훨씬 빨라. 오케이? 그러면 애들이 이제 질문이 그럼 전부 다 조립제법 쓰면 되겠네? 응 아니야. 언제 사용하는 거야? 왜? 언제 사용하는 거야? 맞아.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때만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내가 가끔씩 급식체를 쓰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던데 저 젊어요. 몇 살이세요? 몇 살인 것 같아요? 저 20살. 20살 누구야? 20살은 인간적으로 좀 아니잖아. 28 관심이 있지. 28? 마흔 누구야? 마흔 누구야? 제 성인. 누구냐? 성주구나. 35.
35 누구야? 오, 둘이 나가. 야, 35까지 뭐야? 야, 이세순 쌤이 몇 살인 줄 아나? 40대 40? 30. 오, 30. 딱 30. 네. 오, 초등학생이 32. 어. 체력쌤 30밖에 안 초등학생이 남았어? 있으니까 비교되겠네. 내가 초등생이랑 동갑이거든. 와우. 아닌 것 같아? 어. 그래요? 어. 뭐 세승쌤이 더 젊으신 거야? 중학생은 초등생보다 내가 한 살 어린 편이야. 아니 학년은 어려. 빠른이야. 초등생이 말을. 와. 8친구들이 86. 나는 87. 진짜 맛있어요. 오래 봐왔지만 안 믿겠어. 재밌다. 자, 수업은 하나씩. 대학교 초반에는 그래도 모한 소리를 들었다가 그래도 30대 되고 나서 그래도 내 부모 나이를 찾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기는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페이스예요. 자, 봅시다. 36번. 조립제법을 이용해보래. 자,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 1차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 1차식으로 나누고 목과 나머지 구하라고 하지. 그때 사용하는 거야. 그때 나눗셈은 예를 들어서 저 녀석 x 함승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도 하는 녀석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지. 그치? 이렇게 진행하잖아. 근데 조립제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개수들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눗셈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쓸 거야. 밑에 한 줄 정도 더 쓸 거 비워두고. 그리고 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보면 2잖아. 그래서 그 2를 가지고 쓰는 건데 내려가는 방향에서는 그대로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방향에서는 곱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서부터는 더하기를 하는 거야. 자, 요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 자, 요 1을 그대로 한번 밑에다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일로 올라갈 때는 이놈과 이놈을 곱해 여기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 개를 어떻게 더해주세요. 곱해주면 4 더해주면 2 곱해주면 4 더해주면 7 이렇게 나오지. 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 마지막에 있는 7 하나는 나머지로 들어가는 거고 남아있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겁니다? 몫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 2, 2를 가지고 너희들이 제대로 다시 몫을 만들어주면 돼. x가 없어서 0으로 표시해서 그렇죠. 그 얘기 이제 좀 더 할 건데 지금 개수들만 가지고 왔지? 네. 개수들만 가지고 왔지?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뭐야? 개수가 되는 거야. 밑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그래서 얘는 몫이 얼마가 되는 거? 개수가 1, 2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 7. 됐죠?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제 성재랑 준우랑 둘이 얘기하는 게 요 0의 정체는 뭐냐면 여기 지금 비어있지 항이 비어있을 때는 반드시 0으로 표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 얘는 안 써도 당연히 3차, 1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인단 말이야 차수가. 근데 개수만 따를 때는 없다라고 하면은 얘가 1차, 2차, 뭔 소리야 상수 1차, 2차인지 얘가 3차인지 구분이 안 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꼭 반드시 개수를 따올 때는 0을 써주는 거야. 항이 없다라는 얘기는 개수가 0입니다. 먹을 때는 가단수를 찾으니까 한자를 낮춰요. 차수 목쓸 때. 몫을 쓸 때. 한차수는 무조건 낮춘다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차수가 상수 1차, 2차 올라가듯이 얘도 상수 1차, 2차 올라가. 저 계산하는 것만 더 보여주시면 요거 알았어요. 밑에 걸로 한번 더 보여줄게. 자, 2번 한번 가보자.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1차식으로 나누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나는 조립제법 쓸 거야. 오케이? 그때 개수를 다 써주는 거예요. 4차 항의 개수부터 시작하네. 4차 2, 3차는 없네, 없으니까 0. 2차 그 다음에는 3, 1차 또 없네, 0. 상수 마사.
그래서 누구로? 얘가 0 되도록 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1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는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둘이 곱해서 올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리고 요거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 곱해주세요. 2. 더해주세요. 5. 뭐랑 곱해줬어요? 얘. 계속해서 얘랑 곱하는 거야. 마 5. 그러면 아니 예. 그리고 더해줄 거야 얼마? 마 5. 또 곱해줄 거야 얼마? 5. 더해주면은 1.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쟤는 나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수 1차, 2차, 3차니까 몫은 어떻게 써주면 돼? 2x의 3승 잠깐만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얘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1이에요. 저기서 근데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 있냐고? 어디로 더 가? 더 내려서 또 하는 건 아니죠. 또 내려오는 거 있냐고? 네. 있죠. 그럼 어떨 때는 그걸 이제 우리는 연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또 배워요. 1차식으로 나눈 다음에 또 1차식으로 나누는 거죠. 두 번 나눌 셈을 하면 두 번 하는 거죠. 됐죠? 네. 됐냐? 됐죠? 네. 이제 슬슬 잠깐 쉴 타이밍 오네. 네. 자, 그래서 누구 하나 넘어갈 거냐면 뒤에 있는 거 딱 필수예제 19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알았죠? 그 뒤에는 인수분해 내가 한다. 됐죠? 자, 38. 자, 내가 어제 하나 실수해가지고 잘못 말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건데 아무튼 잘 봐봐. 조리제법 이용하래. 뭐 이용하라는 말 안 해도 방정식을 몇 차로 나눠? 1차로 나눠. 그때 뭘 구하래요? 못과 나머지. 나눈 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뭐 합시다? 조리제법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조리제법 써주는 거야. 자, 한번 가보자. 3차의 개수 3, 2차의 개수 5, 1차 7, 상수 1. 상수 1차, 2차, 3차 맞지? 그리고 얘를 누구로? 3분의 1로. 얘가 0 되도록 하는 값. 그래서 3분의 1을 썼어. 그러면서 이제 조리제법 진행하는 거다, 그렇지? 얘 3 그대로 내려오셈. 그리고 둘이 곱하셈 1. 됐죠? 6. 둘이 곱하세요. 뭐래? 더하세요. 6 곱하세요. 2 더하면 9. 9 곱하면 3 더하면 4. 짠. 그래서 답을 몫은 얼마요? 3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로 쓰고 나머지를 얼마로? 4로 쓰면은 어떻게 돼? 빵 틀려버리죠. 오인. 자, 요거 때문에 이제 내가 조리제법을 조금 어제 잠깐 딴 얘기 하려다가 아니라서 집어쳤는데, 자,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건데 저 3분의 1이 3x-1이 0 되도록 하는 녀석인지 x-3분의 1이 0 되도록 하는 건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조립제법은 있잖아. 약속이 뭐냐면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눌 때야. x의 개수가 얼마짜리? 1짜리.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한 이 몫은 있잖아.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3x의 담승 더하기 5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을 누구로 나눈 거? x-3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때의 몫이 얼마야?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그리고 나머지 얼마요? 4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어? 3x-1로 나눈 나머지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1을 3x-1로 나눠야 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뒤에서 3을 뽑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3을 곱해서 3x-1로 만들 거야. 그럼 없던 3을 갑자기 내가 지금 그냥 곱했지. 원래 없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곱했지.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나눠줘야지.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쓰자. 위에 쓰자. 위에는 여기다 분배해주면 3x-1 그리고 이 3분의 1은 여기다가 넘겨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그리고 더하기 4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얘가 몫이고 나머지는 4예요라고 써줘야 돼. 알겠죠?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37발 3분의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37
37번에 3번이랑 37번에 3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 그렇죠. 걔도 37번에 3번도 방금처럼 생각을 해줘야지.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고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게 뭐라고? 조립제법이기는 한데 나누는 식인 1차식이 1차의 개수가 1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 알았지? 만약에 1이면 그렇게 구한 놈을 목과 나머지로 쓰면 되는데 1이 아니야. 그러면은 관계식을 다시 한번 쓴 다음에 식을 변형해줘야 돼. 알았죠? 네. 오케이? 됐죠? 네. 그리고 39번 하나 더. 39번과 38번은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만 딱 설명하고 제가 줄게. 알았죠? 또 60번. 되나요? 아시겠어? 조립제법은 몇 차식으로 나눈 거다? 1차식. 근데 그때 조심할 게 1차의 개수가 얼마짜리? 1짜리라는 거 잘 알아야 돼. 알아둬야 돼.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39으로 갑시다. 자, 얘가 뭐냐면 항등식이래. 얘들아, 항등식이 뭐야? 좌변 우변 같은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풀어도 돼? 우변을 전개해가지고 얘 만들어도 되겠지. 근데 3차식도 전개하고 2차식도 전개하고 1차식도 전개를 해봐. 너무 귀찮지 않을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항등식 중에는 뭐도 있냐면 나눗셈의 관계식도 있거든. 항등식의 종류들 안에. 그래서 저 항등식을 나눗셈의 관계식의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나눗셈은 뭐다? 묶는 거다. 그래서 뭘로 묶어주냐면 x-1로 한번 묶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 x-1을 가지고 있으니까 묶여 들어가겠지? 그럼 누구 남아요? 제곱 최고. 얘는요? B 1승. 얘는요? C C. 밖에는 D D.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누구? 얘도 다시 또 뭐 하고 싶어? x-1로 묶고 싶어. 그치?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x-1로 묶어보는 거야. 그러면 안에는 뭐 들어가요? ax-1 더하기 B b 그리고 더하기 C c. 그게 빨간식이야. 맞니?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보자. 처음 노란색 과정. 뭐 한 거야? 얘는 x-1로 나누는 과정이네. 1차식을 나눴네. 그치? 누구를? 쟤를. 쟤를 1차식으로 나눕시다. 뭐 해야 돼요? 조립제법.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함. 얘를 x-1로 나눌 거니까 1 써보자. 그리고 조립제법 진행해보는 거야. 얘 그대로 내려오지. 곱해주면 3이네, 더해주면 5네, 곱하면 5, 더하면 7, 곱하면 7, 더하면 8. 짠. 얘가 뭐예요? D. 나머지. 그렇지. D가 있는 거. 그럼 357은 뭐예요? ABC. ABC는 아니고 목 목. 쟤를 전개하면 얘가 되는 몫이야. ABC는 아니고. 그럼 얘를 지금 또 뭐 했어? 이 몫을 또 뭐 했니? 또 x-1로 또 나눠봤네. 그냐? 자, 이 빨간 부분 몫을 다시 한번 x-로 묶었지. 묶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눈다였잖아. 그래서 몫을 한 번 더 또 x-로 나누는 거야. 그게 아까 동민이가 질문한 뭐요? 한 번 더 조립제법 또 하셈. 몫을 x-로 나누는 거야. 3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3이고 더하면 8이고 곱하면 8이고 더하면 15예요. 이 15는 뭐야? 나머지 그렇지, C. 오케이? 그러면 또 얘도 뭐 하고 싶냐? 또 x-를 묶어볼까? 그러면 A는 묶여 들어가고 B는 밖에 튀어나와. 얘가 얘다,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얘를 또 뭐 해보는 거야? 또 1로 나눠봐. 얘는 3 그대로 내려고 둘이 곱하면 3 더하면 11. 이 11이 뭐야? B. 그럼 이 3이 뭐야? A. B가 튀어나오게. 뭐라고? B가 B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주황색만 다시 골라.
얘를 x-로 나눌 거예요. 그때 ax-는 x-를 가지고 있으니까 a 묶였고 얘는 없잖아 x-는. 그래서 나눈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색깔만 잘 봐. 알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몫을 또 1차식으로 나누고 그 나온 몫을 또 1차식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1차식으로 나눈 거에 대한 얘기고 몫을 계속 가지고 가니까 조립제법 쓰고 있는 거고 조립제법을 지금 몇 번? 3번 연속해서 썼지. 그래서 이걸 우리 연조립법.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10분에 우리 시작할게요. 자, 인수분해로 갑시다. 자, 인수분해 방금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 맞죠? 네. 자,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 역시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데 곱셈 공식 있지. 곱셈 공식을 그대로 역방향으로 역연산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바로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오케이? 인수분해 공식은 그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곱셈 공식에서 x 뭐였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경우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이게 곱셈 공식이었지. 오늘 테스트 봤던 거 기억나요? 자, 얘를 그대로 뒤집어 버려. 좌변 우변 자리를 바꿔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가 됩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뭐가 됩니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요게 이제 너희들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돼.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야. 알았죠?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두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그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내가 따로 정리 안 해줍니다. 공식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거 할 줄 알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인수분해 해봐요. 어떻게 하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그렇지. 1,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걸로 바로 갈 수 있지? 그치? x, x 해놓고 맞죠?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줄 때 얘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 맞니? 네. 자, 이런 공식은 내가 따로 얘기를 안 할 거고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제 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로 바로 넘어갈 거야. 나 같은 경우에 오케이?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된 공식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냐면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마이너스 3ABC 이거 우리 많이 봤다 그치? 곱셈 공식에서 많이 다 썼네요. 자, 얘는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됩니다. 이런 거 있지? 얘도 결국 뭐야? 이런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분해했네.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야. 알았죠? 네. 그대로 뒤집어서 외우면 되니까 얘는 따로 정리 안 한다고요. 곱셈 저것도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도 10가지가 나와. 저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전개하는 게 곱셈 공식이고 다시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인수분해죠. 얘가 인수분해, 얘가 곱셈 공식. 알았죠? 그래서 따로 정리 안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공식을 다 안다. 오늘 테스트도 받고 다 안다 치자. 그럼 이제 바로 인수분해를 복잡하게 하러 들어갈 거야. 자,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라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인수분해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줄 거냐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 공식을 보기보다 공식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기보다 더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 그게 뭐지? 공통인수 찾기. 그렇지. 확실한 거. 공통인수를 찾아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공통인수는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녀석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시중에 파는 문제집들을 이제 이것저것 사보다 보면 거기에 인수분해 공식 하면서 나오는 게 거기 1번이 한 시중에 파는 문제집 중에 한 70% 80%는 전부 다 얘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 뭐냐면 ax 더하기 ay 마이너스 ag를 a로 묶어주세요 라는 작업을 먼저 시키고 있어. 이게 인수분해 공식으로 들어가는 교재들도 많아요. 오케이? 근데 얘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도 항상 쓰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3ab 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3a 제곱 b 이런 게 있다 진짜.
자, 얘는 뭐 해주세요? 3A 3AB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B-E 플러스 A가 됩니다. 요거 묶어주는 거. 그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얘기. 알았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누구로 넘어가냐면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게 공식이에요. 왜 공식이 두 번째로 들어가냐면 얘 이런 애들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 하래. 공식이 바로 보이니? 없죠? 근데 x로 묶었을 때 드디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1, 3, 마이너스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어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했다는 얘기야. 네. 알았지? 그런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한 뒤 세 번째로 이제 만약에 공식을 쓸 수 없는 식이 있을 거야. 공통인수로 묶을 수 없거나 혹은 묶었는데 공식을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공통 부분을 발견을 해주는 거야. 어머나, 이게 뭘까? 공통 부분과 공통 인수는 뭘까? 치환 나오지. 공통 부분과 공통 인수의 차이는 뭐냐면 공통 인수는 모든 항에 전부 다 똑같이 다 곱해져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특정 항에만 곱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있대. 이거를 인수분해 하세요가 문제야. 그때 만약에 여기에도 x제곱 더하기 2x가 뭐 제곱이든 삼승이든 묶여져 있다 치자. 그러면 뭐야? 공통인수가 되겠지. 누구는? x제곱 더하기 2x는. 그치? 근데 지금 세 번째 여기에는 없어. 이런 녀석을 우리는 공통 부분이라고 불러요. 특정 몇 개의 항에서만 반복되는 녀석. 자, 요런 녀석이 있어. 그렇지. 이 녀석은 뭐 해주세요? 치환해주세요. 똑같은 녀석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를 대문자 x로 치환합시다. 자, 그럼 치환을 했어. 치환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 식을 바뀐 문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써줄게요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하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바꿔봤어. 그랬더니 뭐가 돼요? 1, 3 마이너스. 또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해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문자 x 플러스 1 곱하기 대문자 x 마이너스 3. 아니? 그리고 나서 이게 인수분해 끝이 아니지. 왜? 내가 찾고 싶었던 식은 스몰 x에 대한 식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대문자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원상복구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혹시 이제 더 인수분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는 거지.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1,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까지. 여기까지 인수분해 해줘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됐죠? 요게 이제 세 번째. 혹시 공통 부분이 있어서 치환할 녀석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를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인수분해. 됐나요? 근데 공통 부분이 발생하는 그 치환형 인수분해는 독특한 녀석이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냐면 복 2차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복 2차식이 뭐냐면 2차식이 복 여러 번 반복되는 형태. 그때 그 말하는 2차식이 x의 제곱 얘기하는 거야. 그놈을 또 제곱 안에 넣고 있는 이런 형태. 즉 x의 몇 승? 4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 같은 녀석. 얘도 너희들이 4승으로 나와있지만 x의 4승으로 나와있지만 얘가 x제곱이 제곱된 거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x 제곱이 있고요.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어서 역시 x제곱이 어떻게 되고 있어? 두 번 반복됐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지? 또 치환으로 가는 거지. 근데 힘들어.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대문자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 대문자 x 마이너스 3 또 이 녀석이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볼 거야. 다시 한번 어떻게? 대문자 x 플러스 1과 대문자 x 마이너스 3으로. 근데 이제 대문자 x를 어디로 돌려야 돼? 다시 스몰 x에 대한 걸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이제 인수분해 끝이에요. 문제 알겠어요? 방금 이제 이거 알려주기 전에는 뭐 요런 녀석이 반복되는 거였지.
맞나요? 네. 근데 이게 요것도 역시 비슷한 문제인 거 알겠어? 얘도 x제곱이 2번 반복되는 겁니다까지 알겠어요? 자, 근데 보기 차식은 내가 뭐라 그랬어? 복잡한 녀석이라고 그랬지. 자, 보기 차식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치환을 통해서 풀 수도 있어. 근데 치환을 했을 때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보기 차식은. 그래서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뭐가 어떻게 독특하냐? 어떤 문제에서 치환을 했는데도 인수분해가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x의 4승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같은 녀석. 오케이? 자, 얘를 치환을 하고 싶어. 누구를? x제곱을 누구로? 뭐 예를 들어 대문자 x로. 뭐 이건 t로 하든 a로 하든 그건 당신들의 자유예요. 자, 치환을 했다. 치환을 했으니 새로 식을 써보자. 얘는 뭐가 될 거야? x제곱. 얘는 뭐가 될 거야? x. 얘는 뭐가 될 거야? 플러스 1. 더 이상 인수분해 되는데 안 되네. 그치? 그러면은 얘는 치환형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럼 치환이 안 되면 어떻게 풀어주세요? 변형을 해주세요.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자, 요거는 너희들한테 푸는 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변형하는 거야. 자, 뭐냐면 얘를,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x 4승과 1은 그대로 냅두고 누구만 바꿔? x 제곱이라는 항만 여기도 한번 사용을 해줄 거야. 두 개로 쪼개는 거야. 근데 앞에 녀석을 어떤 형태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뒤에 녀석도 어떤 형태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쪼개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는 누구로 연결되도록? 마이너스 1로 연결되도록. 그래서 얘 플러스 1과 x 4승만 보고 완전 제곱식 하려고 해봐. 얘 뭐여야 해? 개수가 2 또는 마이너스 2. 그치? 그럼 2를 한번 써보자. 다시 마이너스 2를 한번 써보자. 그럼 얘랑 얘가 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x제곱은 개수가 얼마여야 해? 플러스 3이어야 되겠지? 근데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이니? 아니죠. 그럼 지금 얘는 잘못 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면 되지.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됐네? 인수분해가 되겠네. 앞에 녀석은 x제곱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식, 뒤에 녀석은 x라고 하는 녀석의 완전 제곱식.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 뭐예요? 그럼 뭐예요? 합차.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합시다. 한 번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놈과 뒤에 있는 x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x제곱 더하기 1과 x를 빼주세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자, 근데 답지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텐데 답지에서는 어떻게 식을 풀고 있냐면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답지는 답을 알잖아. 풀과정을 알거든. 그리고 말로 설명을 못 하잖아. 답지는, 해설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x 4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변형하면 얘는 x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얘는 합차 공식 쓸 수 있어. 한 번은 x를 더하고 한 번은 x를 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 얘를 바로 바꾸고 있는데 그게 한눈에 보이겠니? 나중에 너희들이 수가 좀 복잡해졌다 치자. 그럼 보이겠니? 보이기 힘들겠지. 찾기 힘들겠지. 그래서 나는 지금 장황하게 길게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뭔지 알겠어? 자, 이게 어디 또 있으려나? 있다. 자, 57페이지 53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53번 문제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보기 차식이네. 위에 있는 그 필수의 이름 보고가 아니라 식을 보자마자 x 4승과 x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네. 그래서 얘는 뭐 할 수 있겠다? 치환을 하고 싶겠지. 그래서 x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 식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53번의 1번이에요. 얘는 어떻게 될 거야? 대문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고 1, 2, 붙여주면은 얘는 대문자 x 마이너스 1에 대문자 x 마이너스 2니까
스몰 x로 바꿔줄 때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었죠? 됐죠? 근데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한 번 더 합쳐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될 거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뒤에는 뭐가 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렇게 답을 찾아봤어. 맞나요? 근데 누구 하나 더 보냐면 다음 장 55번을 봐봐. 55번도 마찬가지로 x제곱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형태라서 나는 스몰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식을 다시 써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9요. 그래서 인수분해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러면은 얘는 치환형으로 풀 수 없는 보기차식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처음부터 재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갈 거예요? x 4승 플러스 9에다가 x제곱 가운데 있는 그 x제곱을 두 번 쓸 거라 그랬지? 근데 얘가 반드시 어떻게 되도록? 제곱식을 마이너스로 연결하도록 되나요? 그러면 뒤에 있는 9를 보자. x제곱의 개수는 얼마여야 해? 제곱식을 만들려면 6. 그렇지. x 플러스 3의 제곱 또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거기서 요 상수항 9가 나오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얘 x제곱의 개수 얼마여야 해? 6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얘를 6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얘 뭐여야 해? 마이너스 14.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귀찮지. 뭐가? 루트 13 나올 거 아니야. 합차 공식 아니 뭐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그래서 다르게 한번 가보는 거지. 플러스 6이 아니라 뭘로? 마이너스 6. 그럼 뒤에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지. 됐냐?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고 뒤에 녀석은 x라는 녀석의 전체 제곱이고 빼기.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을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바꿔가는 거? x제곱 x 더하기 x 마이너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하는 거. 그러면 저거 완전 제곱식이랑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뒤에 따로따로 써가지고 합차를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일단 순서를 바로 이렇게 썼는데 램샷으로 썼는데 얘는 마이너스 3의 플러스 x고 얘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가 원래 저 그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돼. 어떤 거요?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네. 아 이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합차 공식 어떻게 써? 앞에 있는 녀석 제곱 안에 있는 녀석 두 개를 더하고 빼고. 두 개를 빼고 하잖아. 네. 그래서 제곱 안에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3이지 네. 그놈과 제곱 안에 있는 게 x지 그놈을 두 개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아, 뭔지 알겠어요? 또 여기 예. 마이너스 x제곱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디 이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식은 얘야. 근데 여기서 일단 여기 x제곱이 들어가 있긴 해야 돼. x제곱을 두 번 사용해서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그거는 너가 기억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때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드는 거고 그때 이 식을 가지고 변형을 하는 건데 일단 얘를 보지 말고 요것만 봐봐. 플러스 9만 보고 너가 x제곱에 얼마여야 이게 9가 되냐? 완전 제곱식이 되냐 얘가. x 더하기 3의 완전 제곱식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이라서 상수항이 9가 돼 있겠지. 그러면 1차의 개수는 얼마였겠어? 6이 되거나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맞나요? 네. 그럼 거기까지 됐다 치자.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4승이긴 하지만 결국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이 9를 보고 요 녀석은 분명히 6은 6일 거야. 근데 플러스 6인지 마이너스 6인지는 모르겠어. 둘 다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플러스 6일 때와 마이너스 6일 때를 전부 다 사용을 써볼 건데 일단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식은 같은 식이라서 이 창의 개수는 맞춰줘야 돼. 그래서 플러스 6x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여야 해? 뒤에 게 마이너스 7 만들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는 있긴 하지만 루트 13이 나오니까 좀 복잡하지. 식이 지저분하지. 복잡하기보다는.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얘를 이렇게 가지 말고 앞에 거를 뭘로 가보자? 마이너스로 한번 가보자. 그럼 얘가 같아지려면 하나 더 넣어야 마이너스 x로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써준 거야.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답지풀이도 그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변형한 거야. 뭔지 알겠어? 그냥 답지에서는 그냥 얘를 얘로 변형하면 얘가 되므로라고 바로 넘어가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중간 과정에는 방금 내가 생각했던 이게 플러스 6인지 마이너스 6인지를 생각하는 그 과정이 생략돼 있는 거야. 그걸 너희들한테 내가 길게 설명을 해준 거야. 알았네? 오케이? 자, 이게 보기 차식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뭐라고? 뭐랬어? 자, 여기까지 인수분해 해야 되는 순서를 좀 알겠니? 자, 너희들이 이제 어떤 식을 만났어. 좀 복잡해졌어. 근데 그 식을 뭐 하래? 인수분해 하래. 그럼 제일 먼저 너희들이 딱 이 식을 푼다 만약에 1번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공통일수 묶을 거 있는지 먼저 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없다 보니까 뭐야? 공통부분 취하는 녀석이 있네. 어떤 거? x제곱이 두 번 반복되고 있거든. 그래서 치환형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풀리지? 그래서 뭘로 간 거야? 변형으로 간 거야. 너희들의 생각의 흐름은 이 순서로 쭉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왜? 앞에서부터 점점 간단한 녀석들이 앞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가죠.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총 5가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나 더. 또 복잡한 녀석이 또 있어. 내가 만든 걸 알려주는 게 아니야, 알았지? 너희들 배워야 되는 거야. 실체만 해야 돼, 알았지? 반드시 이해하려고 해보고. 자, 나중에 이거 계속해서 볼 거야. 언제까지? 오차 방정식 할 때까지 계속 볼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들이 익숙해지면 돼. 언제? 1학기 중간고사. 몇 개월 남았어? 아직 한 8개월 남았어. 아니네. 중간고사니까 6개월 얼마 안 남았네. 6개월밖에 안 남았어. 5,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축하합니다. 그때 자, 4번 가봅시다. 자, 공통부분 치환할 녀석도 안 보여. 오케이? 치환할 녀석이 안 보여. 그때 네 번째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문자가 여러 개. 얘는 비교적 쉬워요. 문자가 여러 개 있는 사실 4번 하나밖에 없는데, 자, 문자가 여러 개 쓰이고 있어.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주냐면, 문자가 여러 개면 한 문자에 대해 뭐 해주는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요. 그때 어떤 문자에 대해서 아무런 문자가 아니라 어떤 문자?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가 높은 문자에 대해서는 인수분해 하기 힘들어. 공식 말고는 없어. 3차, 4차 인수분해 할 수 있냐? 당장 못해. 그래서 차수가 낮은 거. 2차 같은 건 어떻게 나갈 때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게 몇 번 문제냐면 누가? 61번에 1번 같은 거예요. 61번 문제요. 얘는 그냥 복잡한 식이라고 보면 끝까지 나온 걸 다 복잡한 식이라고 해요. 아니야. 어? 뭘 아니야? 맞아. 생각하면 오바야 이거. 근데 내가 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마는 작년은 진짜 내가 지금 그래도 뭐 농담도 하고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하잖아. 작년은 반장면서 있잖아. 진짜 내가 1번 딱 풀자마자 야 2번 풀어보자. 자 2번 풀었자. 자 이해됐지. 자 3번 풀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도 보충 2번 해서 맞췄어. 왜냐면 숙제량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한 15개, 20개씩 나와. 너희들 숙제량이 한 20개 많으면 30개잖아. 물론 오늘 말고. 그치? 작년에는 그랬어요. 작년에는 한 번 숙제 내줄 때 60개씩. 지금 부교재 썼다 그랬어. 그냥 지금 너희들은 굉장히 여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번에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많이 익숙해져 보자보다는 완벽하게 이해해 보자를 목표를 잡았어. 그래서 일부러 부교재를 뺐어. 그래서 권영민 쌤도 원래 이제 이 뒤에 하는 수학 특강도 원래 권영민 쌤이 문제는 수학 너무 적은 것 같다. 부교재에 나가볼까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작년 얘기를 쭉 하면서 부교재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수학 특강도 웬만한 부교재를 뺐어. 아 잘했죠? 아님 말고. 자, 1번 가봅시다. 인수분해 하세요. 공통인수 묶을 거 뭐야 안 보여? 없네. A를 묶어볼래 했더니 얘들은 A가 없어. 그렇다고 얘들은 B가 없어. 막 이런 식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뭐 해볼 거야? 공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공식을 쓰고 싶은데 저딴 공식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혹시 치환할 녀석이 존재하지 않나 찾아보는 거야. 치환할 녀석이 있어? 없어? 또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 해보는 거야? 문자에 대해서 내리사전 정리해보는 거야. 문자 몇 개 쓰였어? 3개. A, B, C. A는 몇 차? 3차. B는 몇 차? 3차. C는 몇 차? 2차. 2차밖에 없네. 아, 그럼 차수 낮은 놈은 누구? C. 그래서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는 거야. 자, C에 대한 2차항 찾으러 갑시다. 개수는 A-B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C에 대한 1차항 찾으러 가볼까? 1차항의 개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있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마지막 A가 C가 없는 녀석 뭐 있어요? A 3승 마이너스 B 3승. 아, 그랬더니 인수분해 할 거 보여? 다시 어떤 거 보여? A 마이너스 B가 공통인수로 세 군데 다 들어간 거 보여? 와우. 리액션 왜 이렇게 저렴하지? 자, 얘는 뭐예요? C제곱. 얘는 합쳐 써줬다 치면은 A 플러스 B에 C. 얘는요 3승 빼기 3승이니까 이거 공식 잘 기억해줘야 된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해놨을 거야. 그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따로 묶어준 거예요. 얘가 뭐라고? A마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됐죠? 그리고 나서 짠! 얘를 인수분해 하러 가봐.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저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그래서 끝! 공식 써요. 무슨 공식이 있어요? 모르겠는데. 없을걸? A 제곱 마이너스. 얘는 없어요. 그게 여기 끝이에요. 아 그래요? 끝. 그래서 얘를 식을 정리를 한 번만 더 해주면 돼요. 되게 의심스러워 하는데 끝났어요. 정리하는 문자 제일 차수가 낮은. 맞아.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리셔주면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는 정리를 할 때 그냥 보기 쉽게 차수 이런 거 무시하고 마지막 정리는 차수 무시하고 너희들이 보기 쉽게 전개해보면 뭐 나오냐면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나와요.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왜요? 응? A제곱 B제곱 C제곱에 AB, BC, AC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고 끝.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요. 뭔지 알겠나요? 근데 요 뒤에 거 보지 말고 앞에 거만 봐봐.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만 봐봐. 어떻게 인수분해하는 건지 알겠어? 네. 됐나요? 요거예요. 우와 숨차. 끝난. 저희 지금은 숙제가 내가 숙제하는 거 아니잖아. 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숙제 와 했어. 6장인가 문제랑 안 풀려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뒤에 있는 스텝 2, 3는 빼고 스텝 1, 2는 빼고 딱 30 필수 예전 31까지만 가자. 알았지? 필수 예전 31까지만. 한다고요? 딱 한 예제 하나만 더 하자. 아니 숙제도 거기까지. 그럼 저희 한 문제가 더 늘어난 건데. 31 하나 더 합시다. 그 짝수로 그거 하고 끝낼 거야. 그거 끝나고 수학을 기다릴 수 있겠어? 그거 내가 말해놓을게. 잠깐 쉬는 시간 좀 달라고. 어차피 내가 여기 정리하고 나가야 돼서 5분이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2분 쉬기 싫으면 조용히 하세요. 내가 첫날 말하지 않았나? 나는 너희들이 이제 중학생이라 생각하지 않아. 24장. 그 말의 의미를 야 24장 하지 말고 야 한 페이지에 2문제밖에 없는데 이게 오늘 숙제 안에서 24장이네요. 아 그래? 그럼 네가 안 한 거잖아요. 페이지 5개. 오늘 나는 얼마 안 했는데 예제 15개 나가서 오늘 숙제로 추가된 게 이제 총 30문제인데 그 중에 내가 한 10문제 정도 풀었잖아. 얼마 안 됐는데. 생각 겁나 뛰시면서 해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일단 자 5번 가보자. 마지막. 비슷한. 알지? 자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얘는 인수 정리를 이용합니다라는 게 있어. 아까 벌써 인수 정리에서 설명했었지. 그치? 그래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있어요. 알았어 힘내. 자 얘들아 잠깐만 힘내봐. 알았지?
알았지? 자,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는 게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야. 어떤 다항식이 주어졌어. 그 다항식을 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인수분해를 해줄 건데 1을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만약에 그걸 찾았다 치자. 주어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찾았다 치자. 1을 한번 톡 대입해 봤는데 어떻게 됐어? 0이 됐어. 개꿀. 개꿀. 자, 그러면 인수 정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왜? 1을 넣었을 때 0이 되면 f1이 0이 되면 그 fx는 뭐라 그랬어? x-1을 인수로 가슴으로 가는 거야. 인수 하나로 찾는 거야. 인수를 하나하나 내가 직접 찾으러 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정리할 건데 그 첫 시작은 f 알파가 0인 알파를 찾는다까지가 첫 시작이 될 거고 그 이어서는 언제? 화요일 날 진행. 알았죠? 오늘 숙제 줄이자. 그래서 30까지. 알았죠? 몇 번까지야? 30까지. 30이야? 그래서 교재 61페이지까지. 자, 근데 화요일 날 너희들이 여태까지 못 풀었던 거 싹 다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밀리지 마세요. 알았죠? 근데 인수분해 그럼 저기 1, 2, 3, 4, 5 5까지가 끝이에요. 5까지 해서 저 문제를 푸는 그렇죠. 푸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건너뛴 게 있기는 해. 시황 이용하고 이런 거에서 건너뛴 게 있기는 하고 거기서 설명할 게 좀 더 있기는 한데 근데 요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풀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희들이 먼저 고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네가 설명해 주가 될 거고. 자, 아무튼 자 뒷말 줄이고 숙제는 61페이지까지 그걸 빌렸던 거 있었으면 다 가지고 오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테스트는 없어요. 야